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강창목 교수라고 하고요. 현재 여러 가지 인력양성 사업 중에서 미래자동차 융합혁신 사업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리모를 작년에 사서 지금 한 1년 정도 운영해보고 있는 형태고요. 1년 정도 해보면서 학생들이랑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교육을 좀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은 원래 이제 자율주행 쪽 원래 했었습니다. 국방 쪽에서 ADD에서 이제 무인 전투 차량도 하고 자율주행 차량도 이제 학위 과정 때 했었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거 개발할 때는 로스로 위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실제 디스페이스사의 오토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직접 해서 코딩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동향이 바뀌어가지고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오토웨어 같은 기반으로 오픈소스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대회 같은 것들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바이두나 아폴로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다 이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이제 코딩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하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건 로스 기반으로 이제 이런 자율주행을 교육하는 게 좀 더 쉽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이제 제가 로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위코리아에서 로스 기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었는데, 사실 리모를 사기 전에 제일 처음에 샀던 제품은 저기 위카라고 하는 조그마한 플랫폼을 사서 학생들한테 던져주고 이제 좀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여기서 한 일주일, 하루 이틀 정도 이제 특강을 해줘가지고 학생들이 내비게이션 플랜까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제 거기부터 이제 한두 달 정도 저희가 이제 관련된 영상이랑 자료만 주고 제가 직접 강의를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던졌더니 두 달 정도 전에 학생들이 수준이 올라오더라고요. 한 번에 이제 하나씩 처음부터 로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주고 플랜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금방 배우게 돼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학부생들도 좀 강의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리모라는 플랫폼을 사서 지금 했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랑 여러 가지 캡스톤도 하고 비교과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했었던 게 자체적으로 인력양 사업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경쟁대회라는 걸 했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입력량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학기 중에 하는 것도 저는 아직 부담스러워서 일단 비교과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했었고요. 비교과를 하게 되면 방학 때 이제 한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 정도, 이렇게 또 길게는 10일 정도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위고의 지원을 받아서 리모에 대해서 한 5일 정도, 아까 이제 커리큘럼을 보셨던 거는 학생들이 실습과 병행할 수 있도록 5일 정도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3일 정도는 학생들이 대회 규격을 주고 3일 정도는 이제 주어진 트랙에서 자유롭게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마지막은 대회를 해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트랙 제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 교내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 변수가 달라져서 햇빛이 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상위 학생들은 한 두세 팀 정도는 자율주행 완주하기로 했었고, 그때 저희가 했었던 거는 이제 리모를 가지고 정말 간단한 룰이었는데 학생들이 하기 어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회가 끝나니까 학생들 좀 수준이 올라갔었고, 이제 보통 이제 교육을 받을 때 학생들은 A부터 B까지 가라라고만 하게 되는데, 미션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연속적으로 가게끔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사소한 것조차 학생들이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회를 한번 하게 됐더니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제 연속적인 포인트를 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됐었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유리가 있어가지고 저녁엔 잘 됐었는데 오전엔 안 돼가지고 그런 것들 해보면서 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때 첫 번째 대회, 얼마 전에 2회차 대회를 했었고, 1회차 대회는 라이다를 가지고 플램을 하는 것만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도저히 라이다로만 했을 때 주간에 빛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라이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엔 밤에 대회를 하게 됐었는데,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전체 한 10팀 정도 했었는데 한 7팀 정도가 플랜 기반으로 주행을 하는 건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지난달에 2회차 대회를 마무리했었고, 그때는 카메라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건 인천대학교에서는 지금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달에 이제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라는 게 인천시에서 크게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천 주관으로 해서 리모를 이용한 정진대회를 좀 크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VTX 기반 기술이 좀 들어가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리모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참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인천시장님상이라든지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상을 좀 해가지고 대회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는 단계로 하고 있고, 대회를 해봤더니 나름 괜찮고 학생들도 좋고, 여기저기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교수님들께서도 괜찮아서 공학 페스티벌이라든지 공대 행사 때 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캡스톤 할 때 많이 썼는데, 이 자율주행 비교과를 하고 나서 이제 교과목으로 넘어오게 되면 15주를 해야 되는데, 15주를 하는 동안 학생들한테 뭘 던져줄까를 하다가, 자율주행은 기본으로 이제 비교과 때 다 배웠으니까 그 학생들이 뭐 교과목 땄을 때 너네가 수업 때 배운 다른 것들을 모빌리티에 적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해봐라 라고 해서 캡스톤 디자인을 좀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져왔던 대표적인 걸 보여주게 되면은, 어떤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순찰 로봇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서 이제 순찰 로봇에서 처음에 두 가지 요청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을 단속해달라. 그리고 이제 한때 이제 개가 무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마스크 착용한 거에 대한 단속을 해달라. 그래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되 이제 욜로라는 걸 써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강아지 입마개를 한 것과 안 한 것, 사람이 마스크가 쓴 거 안 쓴 것을 단속하는 형태의 순찰 로봇 형태로 학생들이 캡스톤 아이디어를 만들어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요것 말고도 다른 형태로 또 이제 뭐 관련돼서 가능한데,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리모라는 플랫폼을 교수님들이 그런 그 경향이 조금 있으세요. 저도 약간 그러겠는데, 이 플랫폼 하면은 이걸 최대한 보존시켜서 오래오래 쓰시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제 한때는 학생들한테 막 쓰라고 했거든요. 다 분해해도 되니까 막 써도 된다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분해시켜가지고 3D 프린팅을 여기다 막 붙이더니 자율주행 제설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제 3D 프린터로 앞에 눈을 치우는 그 이제 눈 치우는 형태로 3D 프린터를 만들어 오고, 옆에 뒤에랑 범퍼 같은 걸 설계해가지고 자율주행 기반으로 인도랑 뭐 도로를 자율주행 제설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이걸로 구현해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비교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에 올라가는 서비스들을 학생들이 구현해왔고, 이런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뭐 소프트웨어적인 뭐 융합이 필요 없이 그냥 3D 프린터를 해서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하게 됐습니다. 또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전기차, 저희 사업단이 미래차주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 좀 이제 이슈가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 하고 있는 자율주행 충전 로봇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 학생들이 자율주행 충전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조그만한 모형 공간을 만들어서 전기차 인프라 등을 이제 좀 모아해 놓고, 거기에 이제 충전 요구가 들어왔을 때 로봇이 가서 자율주행을 해주는 어떤 컨셉만 이제 모아하는 거죠, 시나리오가. 근데 사실 이제 앞에 나왔던 세 가지 대표 사례들은 현재 뭐 국제과제나 산학 등에서도 실제로도 문제가 나와서 지금 각 기업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학생들이 조그맣게 만들어 와가지고 리모 단계 조그만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학생들이 많이 해올 수 있어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일부분을 또 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해 보기에는 정말 좋은 플랫폼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뭐 이제 우체국 배달하시는 분이라든지 청소 미화원들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짐을 들고 다니거나 우편물을 이송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객체를 팔로잉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으로 해서 배송을 아파트 단지에 미리 가서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컨셉을 가져와서 환경미화 자율주행 추종 로봇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컨셉을 구현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캡스톤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좀 학생들한테 무작위로 좀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있는 걸 시켜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번 학기에 하게 되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지정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 모빌리티 자율주행 기본으로 하고, 뭐 자율주행이 됐든 수동이 됐든 상관없지만 이 모빌리티 기반으로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얼마 전에 이제 뭐 후회 복구라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재난재해, 환경 문제, 뭐 성범죄,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모빌리티 기반으로 이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씩 만들어 와라라고 팀별로 주제를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던져주게 되면은 이제 실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실제 현장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모빌리티 기반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형태, 딱 한 학기 정도 할 수 있는 수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반드시 방학 때 비교과를 듣게끔 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을 티칭해야 되는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왜냐면 저도 자율주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 위고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활용해가지고 비교과를 이용해서 5일 정도 하드 트레이닝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자율주행 학생들이 비교과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과정 중에는 캡스톤 디자인식으로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모빌리티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교수님들도 같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기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학부생들한테 좀 미리 시켜보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이제 순찰 로봇이랑 자율주행 휠체어, 청소 로봇, 그다음에 다중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기능들 일부만 떼서 학생들한테 여기서 테스트 해보기 시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 기반 로스랑 로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OS 기반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현한 걸 여기다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호환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소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서 청소를 시작해라, 청소를 멈춰라 이런 것들 음성 인식을 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명령까지 할당해주는 그런 로스 토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연동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건 대학원생들이 써야 되니까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모를 주면 학부생한테 여기서 이제 스피커랑 이제 마이크 달아가지고 음성 인식하는 거 만들어라. 학부생들이 만들면은 그대로 이제 저기서 넣어가지고 그냥 바로 산학이랑 국제학이랑 연결지어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 1년 정도 써봤을 때 다른 교수님들도 얘기하시는 게 자율주행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게 자율주행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하던 환경은 좀 달라서 좀 부담스러운 교수님들께서는 좀 어려웠었는데 이런 이론 강의가 아닌 이제 모빌리티 자율주행을 미리 해놓고 이런 이제 하나씩 접목시켜가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그럼 좀 쉽게 강의를 할 수 있더라고 하는 피드백이 있었고요. 저도 이제 자율주행 강의를 하게 되지만 요 앞부분에 로프 기반으로 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도 잘 여러 가지 오픈 소프트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을 잘 하는 거를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제가 1년 동안 해봤을 때는 자율주행을 가지고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문제를 열어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긴 하겠지만 이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짧게 받고. 네. 지금 5일 비교과를 하셨던 실제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에 7시간씩 했습니다. 하루에, 서른 네, 하루에 7시간씩 했고요. 실습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7시간이 미국에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아예 코딩을 모르는, 리눅스를 모르는 애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리눅스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에 7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리눅스를 좀 할 줄 알고 OS에 대한 기본의 이해가 있고 이제 로스를 한다고 하면 시간 좀 더 줄어들겠죠. 그 캡스톤 디자인에 적용할 때 그거를 넣으면 이게 이제 뭐 많아져서 좀 네네. 디자인하는 쪽이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도 있고요. 그 캡스톤 디자인 하는 동안 자율주행 강의를 제가 이제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시간적이나 뭐 공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그냥 비교과로 아예 먼저 해버리고 뒤에는 이제 캡스톤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팀이 몇 팀 정도고 한 팀당 몇 명 정도가 적당한가요? 저희는 3명당 한 팀으로 했습니다. 리모가지고 보통 대회 할 때도 저희 3명당 한 팀으로 했었고요. 2명으로 하게 되면 좀 인원수가 좀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3명 정도, 3, 4명 정도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3, 4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주로 자율주행을 전담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한두 명은 캡스톤이랑 붙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걸 주로 연구를 해서 그럼 한 10팀 정도? 네, 10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각 학교가 계시겠지만 저희 사업 말고도 뭐 링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연계해서도 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의 김한수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지금 얘기해주신 게 3, 4학년 대상이 이제 캡스톤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보다 좀 더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학년들 대상으로는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사업 자체가 3, 4학년 대상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학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요. 저학년 대상으로는 사실 학교 교과마다 다른데 전 전기과예요. 그래서 사실 전기과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수업이 1학년 때 C 언어 배우는 거 말고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대상으로 할 때 이거 할 때도 되게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리눅스 아까 처음부터 강의했던 이유가 근데 코딩을 모르기 때문에 전기과라서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5일 정도 강의했더니 리눅스 기반의 슬램이나 리기저 돌리는 거는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코딩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바디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학년 대상으로는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방금 강원대학교 우성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 리눅스 수업을 모르는 학생들한테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기터브에 있는 거 가져오는 정도의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코딩을 좀 건드려가지고서는 컨피그레이션까지 뭐 패러미터 조절까지 하는 건지. 네. 저희가 5일 동안 받았던 교육은 제가 중간중간 들어봤는데 기본적인 리눅스 로프 설치부터 시작합니다. 네.
설치부터 시작해서 플랜 내비게이션을 해보는 것까지, 포인트 찍어서 포인트까지 플랜이랑 내비게이션 통해서 가는 것까지가 5일 정도 딱 걸렸고요. 중간중간에 학생들 실습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5일 주면은 그 강의 끝나고 실험실 여름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알아서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